시어머니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이젠 이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속에 쌓아두었던 말들을 다 쏟아내고 나니 후련하긴 한데 앞으로의 제 인생이 걱정도 되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인데 어차피 이 기분으로는 오늘 잠을 자긴 글른 것 같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 사연을 쓰는 중이에요. 억울한 마음에 어디에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데 새벽이라 자고 있는 친정 식구들이나 친구들을 깨울 수도 없어서 혼자 글이라도 쓰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네요. 남편이랑 작년 봄에 결혼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남편 위로 아래로 형제가 셋이나 더 있는데 시부모님과 남편의 사형제들까지 전부 사이가 좋고 단합이 잘 되더라고요. 아직 장가안간 막내 시동생을 제외하면 다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집안 식구들 중에 무슨 일만 있으면 온 가족이 다 모이더군요. 어쩜 그렇게 다들 궁합이 잘 맞는지. 식구가 6이니까 누구 생일, 시부모님 결혼기념일, 명절, 어버이날 등등. 굳이 만날 필요 없는 날에도 시댁 식구들은 다 같이 모여 밥 먹고 술 먹고 단합대회를 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남편 집안이 원래부터 서로 사이가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식구들끼리 사이 안 좋은 것보다는 낫겠다 싶었어요. 제 친구 중에 가족들이랑 싸우고 인연 끊고 사는 애가 있는데 명절에도 어디 갈 곳도 없어 혼자 보내고 생일이면 축하해줄 사람이 없어서 항상 먼저 연락하는 모습이 좀 안 되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끼리 싸우고 인연 끊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화목한 가정이 낫겠다 싶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부 알고 이 집안 며느리가 되기로 한 거지만 막상 결혼 생활을 시작해보니 시댁을 너무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것 같다고 했었지만 실제 제가 시댁 식구들을 만난 날을 기록해보니 보통 한 달에 4번에서 많게는 8번 정도는 되었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을 때도 자주 시댁에 모였고 타지에 살고 있는 첫째 시누나 막내 도련님이 놀러오는 날에도 어김없이 온 식구 다 모이라고 호출이 떨어졌어요. 그나마 저희가 시댁이랑 가까이 살아서 오며 가며 보내는 시간이 많진 않아 다행이었지만 그만큼 더 자주 부르시고 아무 일이 아닌 일로도 오라고 하셨어요. 오늘 뭐 하니? 저녁에 통닭이나 사서 맥주 한잔 할 생각인데 너희들도 퇴근하고 우리 집으로 건너와라. 내가 방금 전에 시장에서 통닭을 3마리를 샀거든. 모자라면 더 시켜줄 테니까 퇴근하면 바로 우리 집으로 와. 제 의견은 상관도 없이 아무 때나 연락해서 모이라고 하니까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선약이 있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못 간다고 말씀드리면 시댁이 불편하냐 물어보시고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가 며칠 동안 서운한 티를 팍팍 내시거든요. 그 툴툴대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웬만하면 시댁에서 부를 때 참석하는 편이었는데 사실 겨우 이런 이유 때문에 남편과 싸우거나 이혼까지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막상 불러서 가보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구석에 대충 앉아서 같이 밥을 먹다가 어머님이 시키는 심부름 좀 하다 오면 그만이거든요. 특별히 구박받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시댁에서 오라 하면 군말 없이 가는 편인데 문제는 올해 들어 어머님이 이상한 짓을 하시더라고요. 제 기억으론 처음으로 시작했던 순간이 지난 5월 시어머님 생신이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 일요일이었는데 토요일 저녁에 생일 파티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선물 용돈 드리고 밥이나 먹고 오면 그만인데 문제는 제가 그날 선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친정은 집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데 제가 대학 다니고 있을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하필이면 토요일에 이모의 둘째 딸, 그러니까 사촌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 결혼식에도 이모랑 사촌동생들이 다 와줬기 때문에 축의금만 대충 보내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오후 2시에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결혼식을 보고 바로 올라왔으면 저녁 7시에 하기로 했던 시어머니 생신 모임에 참석할 순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그때는 설 명절 이후로 오랜만에 친정집에 내려가는 거고 모처럼 엄마 얼굴을 보는데 같이 하루 보내고 일요일에 올라올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죄송한 일이었지만 미리 선물을 준비하고 용돈 봉투도 남편을 통해 전달해드리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미리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내일 생신 파티 하는데 제가 참석 못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제 사촌동생 결혼식을 하는데 꼭 가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그리고 친정 내려간 김에 혼자 계신 엄마랑 하루 시간 보내고 올라오려고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사촌동생 결혼식이 우선이라며 생일은 내년에도 또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내려갔다 오라 하셨어요.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친정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사촌동생 결혼식에서 고향 친구들도 만나고 친척들 얼굴도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엄마랑 같이 저녁을 먹고 영화관에서 영화도 함께 보러 갔어요. 모처럼 함께 보는 영화라서 그런지 엄마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일요일 점심까지 엄마랑 같이 먹고 집으로 올라왔는데 남편 표정이 좀 이상한 겁니다. 어제 어머님 생신 잘 보냈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시큰둥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하도 답답해서 왜 그러냐고 어제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안 그래도 저 때문에 어제 어머님이 엄청 속상해 하셨다네요. 그래도 우리 엄마 생신인데 저녁 늦게라도 올라오지 그랬냐? 결혼식도 낮에 일찍 했다면서. 장모님이야 아무 때나 가서 볼 수 있는데 꼭 어제 같은 날 그래야겠어? 아니 저는 어머님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를 다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빠진 자리에서 시부모님과 시댁 형제들이 제 뒷담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저 빼고 나머지 식구들이 다 모였으니 없는 사람 조리돌림하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자기 식구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온 건지 남편은 시종일관 저를 죄인 취급하며 어제 그 자리에서 너무 창피한 나머지 얼굴을 똑바로 들고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어머님이 환갑도 진작 지나셨고 그렇다고 칠순도 아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생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제가 완전 무시하고 안 챙긴 것도 아니라 백화점에서 생신 선물 사서 보냈고 따로 용돈까지 남편 통해서 드렸잖아요. 며느리가 이 정도 하면 됐지 평소에 저를 그렇게 반기지도 않으시면서 뭐하러 제 뒷담화를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이상하게 제가 친정에 내려가려고만 하면 어머님이 부랴부랴 온 식구들 다 모이라고 소집을 하고 저도 콕 찍어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친정엄마는 아빠 돌아가신 뒤로 혼자 사시기 때문에 제가 최소 2달에 한 번 정도는 내려가서 찾아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모도 근처에 사신다지만 엄마한테 가족은 저 하나뿐인데 제가 우리 엄마를 챙겨야지 누구한테 미루겠어요? 한 번 친정에 내려가려면 보통 엄마 집에서 하루 자고 올라오니까 남편에게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해두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친정 내려가기 하루 전날에 어머님이 온 식구들 다 모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매번 참석하지 못하는 저는 시댁에서 나쁜 며느리가 되어갔어요. 저는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매번 제가 남편에게 친정 내려간다고 할 때마다 어머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식구들 다 모이라고 하셨거든요. 시어머니 우습게 아는 며느리, 시댁 식구들 보기 싫어서 친정으로 도망가는 며느리. 어느덧 시댁에서의 제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어요. 그쯤에는 남편과도 많이 다투게 되었고 내가 일부러 피하는 것도 아닌데 뒤에서 욕먹는 게 너무나도 억울했죠. 이런 소리를 들으니 점점 더 시댁 식구들 얼굴 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제는 친정에 안 가는 날에도 이래저래 핑계를 대며 빠지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댁에서 온 식구들이 제 뒷담화를 했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저한테 더 쌀쌀맞게 대했죠. 몇 달을 그렇게 살다 보니 이러다 결혼 생활이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애초에 이러려고 시작한 결혼 생활도 아니었고 제대로 살아보기도 전에 시댁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의 사이를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추석 이후로는 친정 방문도 자제하며 시댁에서 부를 때마다 얼굴을 비추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 쪽에서 먼저 굽히고 들어갔더니 남편과 어머님을 비롯한 시가 사람들도 조금 누그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속으론 웃기고 치사한 인간들이다 싶었지만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해 참았습니다. 지금에서야 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이혼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최근에는 다시 신혼 초기 때처럼 남편과도 잘 지내고 시가 식구들이랑 자주 만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별일이 없어서 이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문제는 얼마 전에 저희 엄마가 김장을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매년 제가 내려가서 같이 김장을 도와드렸었는데 작년에는 저도 시집가고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김장 안 하고 김치를 조금씩 사다 먹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 먹는 김치랑 집에서 직접 입맛에 맞게 담궈 먹는 김치가 맛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성에 차지 않으셨나 봅니다. 올해는 김장을 다시 해야겠다고 말씀하시길래 저도 내려가서 돕겠다고 했죠. 문제는 시댁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김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양쪽 집안 김장 스케줄이 겹치지 않게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시어머니한테 언제 김장하실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올해 김장 언제 하실 거예요? 제가 가서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미리 말씀하시면 그때 맞춰서 시간 비워놓을게요. 어머님이 다행히 조금 늦게 한다고 하시길래 친정엄마와 김장 약속을 시댁보다 일주일 앞으로 잡아놨었습니다. 시댁에 미리 물어보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고 엄마도 절인 배추며 각종 양념과 재료들을 전부 날짜에 맞춰 준비해 놓으셨어요. 금요일 퇴근하면 바로 내려갈 생각이었고 엄마랑 같이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면 하루에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말을 2주 연속으로 반납하고 김장을 해야 하는 건 제 입장에서도 부담되고 힘이 드는 일이었지만 양가 부모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산다는 것이 이렇게나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친정에 김장을 하러 내려가기로 한 금요일,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에게도 미리 말을 해두었기 때문에 퇴근하면 바로 터미널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가 넘었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일 우리 집 김장하는 거 알고 있지? 너가 아침 9시까지는 와야 한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분명히 어머님은 다음 주에 김장을 하시기로 했고 제가 달력에 커다랗게 표시까지 해두었거든요. 네? 다음 주에 하신다면서요? 이번 주는 저희 친정엄마 김장하시는데 저 오늘 바로 엄마 집에 내려가기로 했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기가 언제 그랬냐며 발뺌을 하더니 제가 어머님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까지 캡처해서 보내드리자 마치 깜빡했다는 듯 어색한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맞다. 내가 그랬었지? 근데 일정이 바뀌었어. 바뀐 일정을 너한테 이야기하는 걸 깜빡했나 보다. 아무튼 내일 다 같이 우리 집에 모여서 김장하기로 했으니까 너희 엄마한테 그냥 다음 주에 하시라고 해라. 아니, 갑자기 이제 와서 하루 전날에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엄마도 절인 배추며 나머지 재료들 준비 다 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일주일 미뤄서 하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은 김장할 때 형님이 오던지 시누들이 오던지 도와줄 사람이 많잖아요. 저희 엄마는 김장 같이 할 사람이라곤 저 하나뿐인데 어쩜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친정 내려간다고 하니까 일부러 김장 날짜를 이날로 바꾸신 것 같았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미리 어머님한테 연락도 못 받았고 저희 엄마는 제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이번에는 친정에 내려갔다 올게요. 밀려오는 황당함을 참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어머님의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 못 온다고? 너 맘대로 해라. 그냥 앞으로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너는 너네 친정만 챙기면서 살 생각이었으면 내 아들이랑 결혼은 뭐하러 했니? 또다시 시작이구나 싶었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지만 그렇다고 엄마를 버리고 시댁으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친정 내려가서 토요일에 김장을 하고 일부러 일요일까지 있다가 올라왔어요. 남편 마주치기도 싫었고 혹시라도 시댁에서 부르면 어쩌나 싶어 일요일 저녁쯤에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잔뜩 화가 난 상태로 저와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예 저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황당해서 내가 대체 뭘 잘못했냐고 당신네 엄마가 일부러 날짜를 바꿔서 나를 엿먹인 게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뭐?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야?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와, 진짜 어이없네. 엄마랑 누나가 했던 말이 사실이구만. 너는 너네 엄마만 가족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전부 남이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 식구 중에 항상 너만 겉도는 거야. 그동안 내 나름대로 한다고 했고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했는데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이대로 계속 살아봤자 의미도 없고 앞으로 시어머니 비위 맞추려면 친정엄마와 인연을 끊고 살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노골적으로 똘똘 뭉쳐서 저를 괴롭히는데 저만 이 집에서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 싶었어요. 그냥 우리 결혼 생활 여기서 끝내자. 나 너네 엄마 비위 맞춰가며 못 살 것 같아. 너도 나보다는 엄마랑 너네 식구 이야기가 더 중요하잖아. 제가 이혼하자고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도 자기 엄마가 이혼하라고 했다면서 잘됐다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랑 한 집에서 같이 살기 싫다며 짐을 싸서 나가버렸고 저는 혼자 덩그러니 집에 남아서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날이 밝으면 앞으로 어떻게 이혼을 진행할 건지 협의해야 할 것 같아요.
결혼은 순식간이었고 결혼 생활도 짧았지만 이혼하려고 하니 정리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루빨리 끝내고 남이 되고 싶어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그 집안 식구들이나 다들 지긋지긋합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사연을 보내고 바로 후기를 쓰게 되었네요. 홀가분한 마음에 맥주를 한잔하면서 그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리려고요. 남편과 협의 이혼하기로 했고 지금 사는 집은 두고 남편이 몸만 나가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전세 2억 5천짜리 집이었는데 그중에 1억은 전세고 제 돈 1억 남편 돈 5천 들어가 있었거든요. 은행에서 5천을 더 대출받아서 남편에게 현금으로 내어주고 집만 들고 나가라 했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시어머니 집에서 살면 되니까 얼씨구나 하고 좋다 하더라고요. 나머지 저축이나 다른 부분은 적당하게 협의해서 나눴고 이제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어제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더니 저보고 대뜸 사과 안 하냐고 묻더라고요. 너는 끝까지 나한테 사과할 생각이 없냐? 이래도 너가 잘났어? 내 아들이랑 이혼하고 혼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니? 멀쩡하게 직장 잘 다니고 있고 결혼 전에도 몇 년 동안 혼자 잘만 살았었는데 이제 와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어머님한테 사과할 이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당돌하게 받아쳤더니 조금 당황하셨는지 저한테 독하네 어쩌네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더니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녁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짐을 챙기러 왔었는데 하라는 짐 정리는 안 하고 제 눈치만 슬슬 보더니 자기랑 술이나 한잔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이야기해보자더군요. 남편이랑 더는 할 말도 없었고 같이 술 먹기도 싫다고 했더니 그럼 진짜 이대로 이혼할 생각이었냐며 너무 자존심 세우지 말라고 하네요. 너도 이 정도 했으면 적당히 해. 아까 우리 엄마가 너한테 먼저 전화했다면서? 어른이 먼저 손을 내밀면 적당히 받아줄 줄도 알아야지. 아니, 자기한테 사과라고 했다가 욕이나 실컷 하고 전화 끊었는데 그게 손을 내민 건가요? 어차피 이제 와서 손을 내밀든 발을 내밀든 나는 신경 안 쓰니까 빨리 도장 찍고 끝내자고 했죠. 아마 남편과 시가 사람들은 본인들이 세게 나가면 제가 벌벌 떨면서 싹싹 빌고 용서해달라고 할 줄 알았나 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과 계속 엮이고 싶지 않네요. 남편에게는 합의 다 끝난 상황이고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짐이나 챙겨서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제가 끝까지 이혼하겠다 하고 남편한테 아쉬운 모습 안 보이니까 적잖이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아직 우리가 애도 없는데 이혼 못할 게 뭐가 있나요? 제 나이도 아직 젊고 사실 남편보다 제가 돈도 더 많이 벌어요. 지들만 생각하는 괴팍한 인간들 비위 맞추며 살 바에야 친정엄마한테 잘하는 게 남는 장사인 것 같습니다. 우물쭈물하며 눈치만 보고 있는 남편 쫓아내버리고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나니 이제야 속이 후련하네요. 그쪽에서 먼저 사과를 해도 받아줄 생각 없는데 나보고 먼저 사과를 하라 하니 웃기는 인간들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